네, 안녕하세요. 토요시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64번째 시간이고요. 국내 매월, 매분기 배당주 칼렌더, 배당으로 월급 받자 본인도 모아가는 2025년 국내 배당주 리스트를 공개합니다라는 주제로 영상 찍고 있습니다. 평생연금 배당 폴더 들어와 보시면 64번째 거 보시면 되고요. 시작에 앞서서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 몫인 거 이해하시고 특정 투자 결정 권유하지도 추천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매수한 매월 매분기 배당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요거 가지고 얘기를 좀 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보시면 이제 2025년 기준의 국내 월 분기 배당주 리스트인데 요 리스트 먼저 보기 전에 우리 여기 칼렌더 한번 잠깐 볼게요. 요거 칼렌더가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시점이 3월 15일인데 예. 그 3월 달 거 칼렌더 아닙니다. 그 임의의 칼렌더입니다. 요거 지금 여기 보시는 요 날짜의 배치는 임의예요. 임의로 제가 만든 거고 왜 임의로 만들었냐면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를 나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냥 차수로. 월중 배당은 매수를 2주차에 수요일까지 해야 된다는 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배당 기준일은 목요일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배당 지급은 당연히 그 다음 주인 19일이나 18일 정도에 되겠죠. 월중 배당 얘기하는 거고 월말 배당은 4주차에 수요일에까지 매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금요일에 배당 기준일이 되고 그 다음 주 월화에 솔하고 뭐 타이거 등등이 이제 그 그 배당주가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그거 보려고 요 리스트를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배당주 리스트는 사실 오른쪽에 있는 얘들이 리스트고 요 칼렌더는 임의의 칼렌더지만 어떤 요 시점에 맞춰서 매수하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월중 배당 받으시고 싶거들랑 1주차 말고 2주차 수요일까지는 매수하셔야 되고요. 요 칼렌더 기준입니다. 그리고 월말 배당을 받으실 거면 4주차에 수요일까지는 매수를 꼭 하시라는 소리예요. 이거 이해됐습니다. 자, 그럼 이번 달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이번 달은 이미 이제 월중 배당이 끝났죠. 12일까지를 매수하셨어야 되죠. 그래야지 다음 주 월화 해가지고 들어올 거고 그리고 월말 배당을 위해서 이제 지금 또 매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그죠? 수요일 26일까지는 또 매수를 해야 돼요. 네, 뭐 그런 내용들 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은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오늘이 15일이니까 요 칼날 기준 헷갈리니까 그죠? 이거 켜놓고 15일이면 지금 토요일입니다. 월중은 끝났고 이제 뭘 향해서 간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예, 맞아요. 우리가 월말 배당을 받기 위한 4주차의 수요일까지, 즉 26일까지 이제 어떤 걸 매수해야 되는 겁니까? 결국은 월말 배당을 여기 받아야 되니까 얘들을 매수해야 되는 거 맞죠? 여기 리스트. 예, 그거 좀 설명드릴 겁니다. 실제로는 이거 잠깐 표 좀 볼게요. 요 표는 우리가 이제 늘 제가 하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 월 말에 우리가 배당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지금 총 개수로는 몇 개냐 하면 총 개수로는 29개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모은 거 혹은 이거 하나는 매수를 하지 못했네요. 어쨌든 29개 정도의 종목을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해 왔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의 설명은 29개가 안 되죠. 월말 배당주. 둘, 넷, 여섯, 여덟, 10개, 14개거든요. 29개에서 종목을 14개로 좀 압축을 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월말 배당 받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기는 좀 표현을 안 했는데 어쨌든 요것 중에서 이제 14개로 압축한 거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여기 있는 14개 종목에서 이제 매수를 계속 진행할 거라는 거. 25년도는. 그리고 지금 25년도 기준이지만 사실 뒤에는 상반기라는 말을 제가 조금 생략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 정도까지는 저는 제 나름의 기준에 판단에 여기 있는 14개 종목에서만 전 매수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저는 일반 계좌를 이제는 토스증권 쓰는데 그거 안 쓰고 삼성증권의 ISA 계좌 제가 쓰고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제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시작을 했었죠, 이렇게. ISA 계좌라고 해서 여기서 지금 이미 이렇게 우리가 매수하고 있는 거. 이건 이제 제가 매수하려고 마음먹는 것들은 지금 이렇게 매수하고 있는 겁니다. 얘까지 고배당, 은행, 리츠 부동산. 요 내용들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고배당, 은행, 그다음에 리츠. 요 세 가지 종목 여기 다 포함되어 있죠. 예, 맞아요. 그래서 ISA를 통해서 이제 계속 매수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건데 어쨌든 요번 상반기 정도는 여기 있는 14종목 범위 내에서만 매수하려고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제가
사실은 이 영상을 제목 자체를 좀 이렇게 2025 국내 ETF 리스트 종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거창하게 좀 이제 매듭을 뭔가 좀 지으려고 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지난주, 지지난주 해가지고 좀 하락을 많이 맞고 여러 가지 막 반도체 쪽도 막 하락 맞고 AI 쪽도 엉망이 되고 좀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뭔가 회복이 될 텐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 내려갔으면 뭐 주식이라는 게 항상 계속 떨어지지만은 않는다 그랬잖아요. 회복도 할 거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항상. 그러면 회복을 할 때 이만큼만 올라올 거냐, 요만큼만 올라올 거냐, 아니면 제자리 원래 돌아올 거냐, 제자리보다 더 뛰어넘을 거냐 이 차인데 지금 이 14가지 종목으로 압축한 거의 핵심은 사실은 여기에 종목 중에 채권 빼놓고는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는 더 이상 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커버드 콜은요. 그리고 어쨌든 어떤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종목들 물론 여러분들도 저 잘 알고 더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커버드 콜 아닌 이상한 AI 종목에 너무 몰입된 거거나 뭐 엔비디아 어쩌고 저쩌고 혼합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좀 종목명에 보면 되게 좀 개별적이거나 섹터적인 어떤 냄새가 나는 그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물론 여기도 은행이라고 하는 금융주가 있긴 한데 저는 은행주를 좀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그걸 좀 판단해서 이게 너무 개별 혹은 너무 한 종목,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섹터에만 집중되고 있는 그런 편향된 이런 종목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는 좀 매수를 조금 줄여볼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종목을 제 나름대로 압축을 하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매수를 해나갈 거라는 걸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려고요. 이해되셨죠? 근데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29개 종목 중에 제가 이 종목을 이 종목 안 됩니다. 뭐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다만 앞으로는 이제 시장이 회복하고 다시 상승의 동력을 받을 때 과연 이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이런 느낌, 이런 형태들이 과연 따라올 거냐에 대해서 약간 조금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커버드 콜이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얘가 커버드 콜은 자체적으로 다 이제 미래 수익을 땡긴다고 그랬고, 그리고 얘들은 항상 이렇게 수익률이 좋아요. 그림상으로는 고배당을 줘요. 근데 고배당의 함정은 분명히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눈을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커버드 콜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때에 따라선. 근데 저는 안 할 거라는 거를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어떤 위험성 때문에. 그 위험성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공유하는 겁니다. 예. 혹시나 커버드콜 판매하고 있는 물론 이 업체들 운영사들 다 커버드콜 다 있으시죠? 그죠? 그 운영사들이 또 저를 또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는 제 나름의 기준에서 제 판단에서 그냥 안 사는 겁니다. 뭐 사지 마라 사라 그렇게 추천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커버드콜은 채권에 관련된 거 아니고서는 크게 모을 일은 없을 것 같다는 걸 그냥 좀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넘어와서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을 좀 같이 이제 모아가겠다는 걸 좀 봐주시면 좋고 플러스 종목이 있고 고배당주하고 채권 혼합된 거 그다음에 타이거도 여기 보인다 그죠? 타이거도 밑에까지 채권까지 하면 세 가지가 되고 은행하고 리츠 쪽 그다음 미국 배당 다우존스도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다음에 솔도 종목이 좀 꽤 있죠. 솔도 종목이 한 5가지 정도는 돼요. 이런 것들 그다음 코덱스에는 은행하고 고배당 이런 것들 모아갈 겁니다. 요거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기 솔 CD 금리 머니마켓 액티브라고 하는 요 종목 좀 보이죠? 얘는 이제 우리 원을 가지고 파킹 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ETF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얘는 기준이 지금 5만 원이 기준인데 얘가 월 말에 갈수록 즉 여기 월말 배당이니까 월말 배당 이날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5만 원에서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뭐 120원, 130원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 놓고 이 배당락을 딱 맞으면 이게 얼마로 빠지냐면 5만 원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만 원은 계속 기준으로 유지하면서 그 뒷자리에 붙는 금액만큼이 배당으로 나와요. 좀 재밌죠? 이런 종목이 타이거도 사실 있기는 해요. 근데 그 100만 원짜리라서 제가 사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너무 비싸서. 근데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5만 원이라고 하는 돈 현금은 지키면서 뒤에 붙는 이자가 붙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원화를 이런 데다가 파킹해 놓으면 파킹하면서 수익이 좀 발생되는 은행 이자보다는 좀 많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또이또이도 될 수 있습니다. 뭐 얼만큼 올라갈지는 저도 잘 모르니까 이해되셨죠? 거기까지 설명드리고 자 그리고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솔 주식이 특이한 게 2가지군요. 솔 주식이 그죠? 얘는 하루 일찍 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맞아요. 월말 배당에는 솔 주식이 5개나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개 잘 모아가면 적어도 얘는 다른 타이거나 플러스나 코덱스나 이런 것들보다는 하루 일찍 배당을 줘요. 뭐 그러면 그것도 뭐 나름 좋은 점이죠. 자, 그리고 한 게 좀 특이한 게 솔에서 종목 중에 솔 미국 S&P 500이라고 하는 이 종목은 특이하게도 다른 그 미국 S&P 500이라고 하는 이런 종목들은 다 분기로 주는데 얘만 희한하게도 그죠? 네, 월 배당으로 줘요. 제가 확인한 결과 뭐 좀 특이한 거죠. 어쨌든 솔이니까 하루 일찍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가지가 더 있는 거니까 뭐 나름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솔은 또 특이하게도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두 가지. H는 환해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얘가 추정하는 지수가 SCH 슈드일 텐데 그 슈드가 추정하는 어떤 슈드에 추정하는데 그 추정이 오르냐 내리냐 그것만 얘는 이제 또 반응하는 ETF입니다. 그런 특징도 있기는 해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은행이나 금융을 되게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은행주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파킹 통장도 한편으로 은행이죠. 그다음에 코덱스 은행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플러스 고배당이나 고배당주 채권 혼합이나 밑에 쭉 보시면 코덱스 그냥 타이거 미안합니다. 플러스 고배당이나 고배당 채권이나 타이거 고배당 얘들은 다 은행도 포함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은행주는 그냥 나름 그냥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모아가고 있고 채권은 에이스하고 타이거 요거 두 가지. 근데 얘들은 얘도 액티브라고 써있지만 얘도 커버드 콜이에요 느낌상은. 어쨌든 둘 다 얘는 커버드 콜이지만 채권이라서 그냥 가져가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리츠도 들어있는데 사실 비중은 타이거 리츠보다는 월중 배당에 여기 있는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가 더 나아 보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얘는 대체로 고정 배당을 주거든요. 39원, 36원 이게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정 배당을 줘서 얘가 좀 장점인데 타이거 리츠 얘는 이게 등락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줬다가 완전히 뭐 밑바닥에서 빠졌다가 참고로 뭐 30원을 줬으면 다음 달에 막 9원을 줄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뭐 실적에 따라서. 그래서 좀 이게 위아래가 너무 편차가 심해요. 배당에. 뭐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하시면 되지만 어쨌든 얘는 월말이라서 가져가는 거고 월 중에는 또 코덱스가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그냥 가져가셔도 좋지 않을까. 자, 그래서 월말 배당은 이렇게 끌고 가겠다는 걸 좀 말씀드렸고 월중 배당은 사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 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6가지 종목이 지금 여기 있는 6가지 종목입니다. 근데 월중에서는 그닥 우리가 투자할 만한 종목들이 눈에 많이 좀 있었다가 커버드 콜은 그냥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놓고 거기서도 좀 쓸만한 것들을 추려봤더니 여기인데 솔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어서 좀 너무 아쉬워요. 적어도 얘도 하루 일찍 배당을 주거든요. 중간 배당일지라도. 그게 좀 아쉽지만 그렇고요.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 인프라는 되게 중간 배당할 때 이런 거는 좀 많이 잘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고정 배당으로 주면서도 좋은 것 같아요. 제 나름에. 그 다음에 여기도 미국 배당 다우존스 당연히 있고요.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운용사가 다르기 때문에 둘 다 가져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지금 좀 차이가 나요. 누가 먼저 시작했냐에 따라서 가격이 높고 최근에 시작한 거일수록 가격은 좀 낮아요. 그런 것도 있다는 거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모아가고 싶어서 여기 코덱스 삼성전자 채권 혼합 이것도 그냥 가져간다 그랬죠. 그렇고 자, 그 다음에 분기 배당주는 제가 특별히 많이 사고 있진 않지만 신한지주 1개 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S&P 중에 1개를 샀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분기 배당주는 제가 크게 말씀을 안 드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월 배당주 위주로만 투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 계시듯이. 근데 이제 우리는 굳이 투자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면 굳이 우리는 꼭 월 배당만 받아야 돼 그런 건 아니잖아요. 분기 배당을 달수를 달리 해가지고 또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기 배당도 그냥 하자 해서 이제 같이 하자는 걸로 해서 이제 이렇게 앞으로 추가할 거라는 거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라이즈에서 나오는 미국 미국 S&P 500도 있고 믹스 나스닥 100도 있습니다. 얘들도 배당을 주긴 하는데 배당을 그렇게 많이 주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분기 배당이라고 하는 거 요거 이해하시면서 투자하면 되고 그리고 위에 보면 이제 개별 주식이 보이죠. 신한지주, 삼성전자 우선주, 포스코 홀딩스라고 하는 거. 사실 얘들만 있는 건 아니고 개별주 같은 경우는 종류 되게 다양합니다. 이렇게 더 있습니다. 더 많고요. 근데 이제 굳이 꼭 이렇게만 종목을 한 건 미안합니다. ISA네. 제가 꼭 이렇게 콕 집어서 3개를 이렇게 나열한 이유는 딴 게 아니고요. 다른 거에 없는 좀 특성이 하나 있어요. 일단 요거 3개가 여기 있는 3개죠. 신한지주, 삼성전자 우선주, 포스코홀딩스. 얘 분기주고 분기주라는 소리는
석 달에 한 번씩 준다는 거죠. 뭐 이건 당연한 거고. 이게 4, 5, 8, 11일 수도 있고 4, 6, 8, 11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4번 주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요 세 가지는 좀 특이한 게 제 나름에서 생각해보면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얘들은 만약 배당을 10,000원을 준다고 치면요. 만약에요.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10,000원을 주는데 10,000원을 준다고 치면 4월달 그러니까 4번 쪼개서 준다면 얼마씩 받는 겁니까? 2,500원씩 해가지고 4번 주는 거죠. 이게 맞죠? 근데 다른 개별주들을 보면 그 월말 어떤 결산이 돼가지고 2월 달에 주는 배당이 있거든요. 여기에만 배당이 한 60%나 50% 정도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2월 달엔 제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2월 달 이미 지났고 2월 달에 배당을 받으려고 했었으면 작년 12월이나 이때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얘들 다 3월 달에 다 매수한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그냥 1년에 10,000원 받는 것 중에 4번 받는 거니까 2,500원씩 4번을 받고 싶거든요. 동일한 비율로. 동일한 비율로 주는 분기마다 동일한 비율로 금액을 주는 게 배당 주는 게 여기 있는 세 종목이더라고요. 좀 이유가 좀 웃기죠?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별주 해당하는 이런 것들은 이런 것도 종목이 많아요. 연배당도 있고 지금 사실 기업은행도 사긴 했지만 어쨌든 얘들도 나쁜 건 아니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제 요거만 하는 거니까 그걸 설명한 거예요. 얘들 다 좋은 겁니다. 전 돈만 있으면 이것도 사고 싶어요. 현대차, EUB 이런 것도 사고 싶어요. 배당률도 좋으니까요. 그 다음에 CJ 제일제당도 산다거나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봐서는 4번 쪼개줄 때 얘들이 배당을 뭐 1,400원 주고 뭐 2,100 얼마 주고 근데 얘들이 어쨌든 10,000원을 주면 4번 정확하게 쪼개서 주는 데가 지금 요거 3군데밖에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3개를 우리 개별주로 모아간다라고 이제 그래서 제가 요거를 시작할 때 25년도 상반기는 이제 요렇게만 요거 좀 보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설명이 좀 길었지만 왜 이걸 선택했는지는 이해되셨죠? 단순한 이유예요. 배당금을 4분할로 해갖고 주는 데가 유일하게 이 3군데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설명을 하면서 다시 화면으로 돌아올게요. 화면으로 돌아오면 더 이상 화면에 대해서 뭐 설명할 거는 굳이 없습니다. 일단 돌아와 보면 요렇고 그 설명을 지금 이제 여기에 관한 설명을 이제 사실은 다 드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얘도 마찬가지고 설명드렸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걸 좀 정리를 하자면 혹은 뭐 꿀팁이라고 좀 표현한다면 배당 지급일 그러니까 배당락 그러니까 무슨 날입니까? 꼭 사야 되는 그 시점까지는 그러니까 배당 지급일 전까지 이틀 전까지는 꼭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수가 돼야지 배당을 받는 거죠. 그냥 안전하게 저는 좀 더 하루 일찍 그냥 매수 마감을 해버리거나 그렇거든요. 그렇고 그 다음에 월중 배당하고 월말 배당해서 딱 2번 받는 걸로만 돼 있지만 사실 솔이라고 하는 종목은 그죠? 운용사는 하루 일찍 더 준다 그랬으니까 한 달에 사실 4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월중 배당 2번, 월말 배당 2번으로 해서 사실 굳이 따지자면 하루 차이지만 4번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분기주까지 포함시켜버리면 배당이 좀 더 꾸준하게 들어올 거고 그리고 여기다가 또 이제 해외 ETF 월배당하고 주배당하고 해외 분기배당, 연배당, 반기배당 뭐 이런 식을 다 포함해 버리면 우리가 이 365일 중에 그러니까 휴일 빼고 365일 중에 휴일을 빼면 며칠입니까? 200 몇십 일입니까? 어쨌든 매일 우리가 이제 배당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써있다 그죠? 분기배당, 월배당 섞으면 꾸준한 현금흐름 만들 수 있다는 거. 네. 그러면 사실 배당으로 월급 받기라고 얘기했지만 그죠? 여기는 월급이라고 표현했지만 월급처럼 느낌을 받지 않는 거지만 실제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배당으로 그죠? 배당으로 매일 그죠? 매일 사실 이걸 1급이라고 얘기하면 1급이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그죠? 배당으로 1급 받자 뭐 이런 의미가 될 텐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 재밌게 하자면 배당으로 시급 받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할 수도 있겠네요. 그 시급이 5만 원일 수도 있고 10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급이 그죠? 시급은 하루보다 더 짧은 시간이죠. 한편으로 어쨌든 배당으로 월급이라는 얘기했지만 배당으로 매일매일 배당받자 그런 느낌의 네, 그런 의도가 좀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런 전략을 세우고 안정적인 수익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취지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있는 거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64번째 시간이고요. 국내 매월 매분기 배당주 칼렌더
배당으로 월급받자. 본인도 모아가는 2025년 국내 배당주 리스트를 공개합니다. 해서 이 리스트를 이제 앞으로 저는 매수해 나갈 거라는 거 설명드렸고, 커버드콜은 매수를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한다는 거. 채권이나 국채 이런 쪽은 커버드콜밖에 없으니까 매수하는 거고, 그 나머지는 특별한 케이스 아니고서는 더 이상 매수는 좀 안 할 것 같다는 거. 고배당일수록 원금을 까먹을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높다는 걸 머릿속에 공부해야 됩니다. 끝으로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든 투자 판단과 결정은 본인의 몫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성공 투자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